충청과 청주공항 간 철도를 신설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시멘트 공장으로 고통받는 충북과 강원 주민들이 시멘트세 신설을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충청북도의 농민기본소득 보장제가 영세농민 지원에 한정된다며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산 정상은 겨울 세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도 내 곳곳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진눈깨비처럼 흩날려서 도심에서는 쌓이지 않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었던 산 정상은 제법 겨울 같은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성큼 다가온 겨울 풍경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발 고도 1383m, 높고 맑은 하늘과 어우러진 하얀 풍경이 펼쳐집니다. 밤사이 맺힌 물방울이 만들어낸 상고대는 탐방로를 따라 늘어서고 가지마다 알알이 붙은 얼음 결정은 마치 한 송이 눈꽃처럼 피었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 내린 눈에 금세 만들어진 절경입니다. 이맘때면 한낮에도 최고 기온이 5도를 넘지 않아 이렇게 한 번 내린 눈은 쉽게 녹지 않고 겨우내 이어집니다. 출발 때는 좀 몰랐어요. 밑에는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정상 쪽에 눈이 와서 참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추워서. 아직 내려갈 길목에는 없을 하얀 빛은 눈에만 담기엔 아쉬움을 남기니 부쩍 추워진 날씨에 칼바람까지 몰아쳐도 손을 꺼내 추억으로 남깁니다. 눈은 그 소백산이 참 좋고요. 한 12월 넘어서 정초에 그때 한번 좀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첫눈이 온 만큼 군데군데 보이는 마른 잎은 다음 달 초면 모두 자취를 감출 예정. 한겨울 동안 하얀 빛을 뽐낼 눈은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집니다. 현재는 적선량이 많지 않고요. 흩날리는 수준으로 내렸지만 앞으로는 이제 상고대가 더 예쁘고 크게 생길 거고요. 탐방로 전 구간에서 이제 눈을 보실 수 있고요. 속리산 정상 부근에서도 첫눈과 상고대가 관측됐고 청주와 충주 등 일부 도심에서도 진눈깨비가 내리는 등 곳곳에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시멘트 공장으로 고통받아온 충북과 강원 지역 주민 또 지방의회가 시멘트세 신설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벌써 4년째 계류 중인데 법안을 처리할 20대 마지막 국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대형 시멘트 회사 3개가 있는 단양과 제천 지역. 국내 시멘트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충북대는 제천과 단양 주민 2,200여 명 검사 결과 9%인 205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8명은 진폐증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통과시켜라! 시멘트 회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과 의회,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시멘트세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충북과 강원 등 4개 지역이 공동 성명서도 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환경 정의와 과제 형평성을 무시하고 인근 주민들이 60년 동안 겪어온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회피한 채 시멘트 1톤에 1,000원의 세금을 만들어 지역 주민 건강과 환경 개선 사업에 쓴다는 게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안이 통과되면 5,000원인 시멘트 40kg 한 포에 40원의 세금이 더 붙어 전국적으로 522억 원, 충북에는 200억 원의 세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업계가 이중과세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해 4년째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인 사회,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년째 계류 중인 개정안이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돼 몇 년이 더 걸리게 될지 모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농민단체가 추진 중인 농민수당 조례 주민 발의를 앞두고 충청북도가 영세 농민들에게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농민단체는 대다수 농민이 혜택을 보는 농민수당을 막기 위해 내놓은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슨 뭐 떡국을 주듯 불쌍하니까 뭐 돈 좀 주려고 그러는 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충북 도청을 찾은 농민들이 농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거친 발언을 쏟아냅니다. 충청북도가 도입을 발표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에 항의하는 겁니다. 기본소득 보장제는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농가에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하나의 복지 정책. 경지 면적이 0.5헥타르 미만이고 연간 순수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농가가 지원 대상으로 전체의 6.4%인 4,500농가가 해당됩니다. 예산은 35억 원 규모로 한 농가당 연평균 78만 원씩 지원됩니다. 소수의 영세 농가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돼 분홍을 제외한 대다수 농가에게 같은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농민단체의 요구와는 전혀 다릅니다. 도의 재정 여건상 병행하기는 어렵죠. 농업 예산의 그 도비 중에서 30% 정도는 농민수당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농업 예산을 전반적으로 틀을 다시 짤 수밖에 없거든요.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로 직접 조례를 만들겠다며 서명운동까지 벌여 그 명부 제출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 나온 충청북도의 발표.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으로 농민을 이간질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마저 왜곡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농업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면적이 적으니까 소득이 적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농가들이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줄지 결국은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농민들은 충청북도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 신설 추진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경기도까지 가세해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쪽 끝에 위치한 동탄역. SRT 고속철도가 지나는 이곳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34분 만에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탄역에서 안성,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충북 혁신도시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78.8km 길이의 단선 일반 철도입니다. 동탄역에서는 현재 공사 중인 광역 급행철도 GTX-A를 갈아탈 수 있어 수도권과의 철도 연결성이 높아집니다. 지난 3월 진천군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철도 신설 추진에 충청북도와 경기도까지 공동으로 나서 힘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의 한가운데를 종단하는 이런 개념의 철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충청권에 많은 연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지방비 부담이 큰 수도권 전철 연장 방식 대신 일반 철도 신설로 변경해 2조 5천억 원이 필요한 100% 국비 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힘을 합쳐서 정부와 함께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와 경기도는 이 노선 신설을 내년 말 확정되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탔지만 신설 철도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발전 청사진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평택 삼척간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한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평택 삼척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부 관계자, 충북과 강원 지역 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 발표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총선 후보자 공약 추진과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한 집중 대응 등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평택 삼척간 동서고속도로는 전체 250km 가운데 현재 제천에서 삼척간 123km가 미착공 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천시가 상시 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거나 3천억 원 이상인 투자기업에 최대 1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천시는 서울에서 수도권 기업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조성 중인 제3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투자 규모에 따라 용지 매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천시는 일진글로벌을 비롯한 3개 업체와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첫 분양 약정도 했습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소각시설인 클린에너지파크의 굴뚝 자동 측정 시스템, 즉 TMS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측정된 질소산화물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등 배출가스 데이터는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로 일평균 자료가 공개됩니다. 그동안 측정된 자료는 클린에너지파크 입구 전광판에만 공개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종량제 봉투로 반입되는 폐기물량과 소각량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모든 유치원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치원생 온라인 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모집을 시작한 처음학교로에는 충북의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 321곳이 모두 참여하며 학부모는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을 최대 3곳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은 자동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발된 유아가 등록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 등록 포기 처리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향해 악의적 허위 기사를 유포한 김종필 당시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초안을 작성한 캠프 관계자와 사실 확인 등의 취재 없이 그대로 기사화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도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음성군 대소면의 한 도로에서 29인승 통근버스가 주차돼 있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이모 씨 등 8명이 타박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약업자들에게 밥값을 대납시키거나 금품을 챙긴 현직 진천선수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7년까지 계약관계에 있는 통신설비업자들에게 밥값 대납이나 금품 상납을 요구해 1,4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진천선수촌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승일 판사는 부정청탁을 전제로 한 장기간 범행이 피고인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비롯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취득가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밀렵도구 합동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국립공원 생물종보전원, 단양군 등과 함께 사냥과 여우가 방사된 지역을 중심으로 올가미와 덫 등을 찾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국립공원에 불법 사냥도구를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야생동물을 잡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야생 멧돼지 포획에 인력 투입을 확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주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집중 포획 기간으로 정하고 포획당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충북은 지난달 10일 도지사 특별 지시로 멧돼지 포획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8,10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